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합격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불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로 불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시험 또는 과목의 특성을 전혀 모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하거나, 뭐 수능 보시는 수험생들이라면은 열심히 했는데 수능 점수가 안 나와. 이거는 시험이나 과목의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과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맞춤 공부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전략이나 이런 걸 잡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는 행정법 예를 든다면은 세무사 행정수동법, 그러니까 세무사에 합격하기 위한 1차 과목으로 세무사 행정수동법이 있습니다. 이 세무사 행정수동법은 60점 이상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행정수동법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이 양이 적은데 또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기출문제만 달달 지문만 암기해도 한 80점 이상, 90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세무사 행정수동법을 만약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건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응용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만 하면 되니까 굳이 또 암기는 1년 전에 암기했다고 해서 시험 당일날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중심적으로 해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예요? 다른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과목들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5급 공채, 제가 강의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행정고시였죠. 5급 공채 행정법은 주관식, 바로 2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야 돼. 그리고 5급 공채 2차 시험은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응용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고, 사례문제 많이 풀고, 암기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해를 해야만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해한 것을 통해서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암기하면 암기한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암기한 게 안 나오니까 그 시험의 특성이 암기한 게 안 나와. 바로 그대로 문제가 나오지 않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강의 듣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본인이 혼자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의 듣는 거는 그냥 그 과목의 어떤 특정적인 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라면, 실제 본인 걸로 돼서 본인이 제대로 된 이해가 돼서 답안지에 2차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실제로 본인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독서실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례 문제나 응용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거를 풀 때 어디에서 막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고민을 계속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암기만 했다. 그러면은 5공채 2차 시험 행정법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마이그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1차 시험 행정법은 암기 위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2차 시험은 그렇게 하면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능으로 얘기한다면 국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암기할 양이 좀 많긴 하지만 거기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수학은 뭐예요?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수능에서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까? 아니죠. 변형돼서 응용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은 이해를 해야만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되고 본인이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많이 듣는 시간을, 오히려 강의 듣는 시간, 수학 관련돼서 예를 든다면 강의 듣는 시간을 늘린다.
이거는 딱 떨어지기 위한, 그러니까 불합격하기 위한 방법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가 필요한 그러한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그 과목의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시험이나 그러한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불합격하고 싶다. 그럼 강의 시간만 늘리시고, 혼자 책 보는 시간,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시면은 반드시 떨어지실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은 붙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은 가장 자기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응용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 수 있고, 만약 이해가 안 됐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이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 1대1 과외, 1대1로 맞춤적으로 해주는 과외가 사실은 가장 좋긴 해요. 왜냐? 실제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모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저 부분을 모를 수 있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강점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약점이 있어.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대중 강의에서는, 학원에서 하는 여러 명, 한 20명이나 뭐 100명, 뭐 이런 강의들 있죠. 이런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과외는 1대1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과외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물론 중요한 거는 과외하는 사람 자체가 정확하게 그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만이 과외를 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한테 과외를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험 과목과 시험과 그 과목 각각의 어떤 특성에 맞게 전략을 짜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합격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을 잡으시고 거기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시험 공부 시간을 늘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